반갑습니다. 철학이 있는 경제, 쉽고 간결한 경제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외부 효과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대체 외부 효과가 뭘까요? 우리는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남에게 이득을 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득을 주었을 때를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피해를 주었을 때를 부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부르지요. 보다 정확하게는 시장의 원리에 따른다면 이득을 주면 대가를 받고 손해를 끼치면 보상을 해야 하지만 시장 가격으로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좀 한번 자세히 한번 해볼까요?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을 때 그걸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집에 가면 어머님들이 먹을 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차려주시죠. 안 차려주신다면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맛있게 먹지. 그 모습 보면서 어머님들 뭐라고 하시지요? 너무 흐뭇해 하십니다. 어머니 기쁘게 하려고 맛있게 먹은 게 아닌데 어머니가 기뻐하시지요. 그럼 어머니가 너무 기뻤다 이러면서 돈 주십니까? 아니죠. 송창식 씨 노래인데 윤도현 씨가 리메이크했던 노래 담배가게 아가씨. 담배가게 아가씨가 나 즐거우라고 예뻤던 건 아니죠. 그런데 난 즐겁지. 그러나 저는 딱 담배값만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머리하고 화장하고 이쁘게 꾸미고 다니지요. 그럼 주위 사람들의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그럼 고맙다고 대가를 내십니까? 길 가다 잘 꾸민 또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이쁜 여자를 보면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기분이 좋지요. 그렇다고 대가를 내십니까? 야, 10,000원. 그러시던 신고당하십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는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 보면 외부 불경제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때가 있지요. 옛날에 있던 메밀묵과 찹쌀떡, 메밀묵 장사 뒤에 붙어 다니는 목소리 작은 찹쌀떡 장사. 메밀묵 장사 덕을 보았지만 고맙다고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자신의 집 앞에 눈을 치우지요. 눈을 치운 집주인은 자신의 보행을 위해서 치운 것이지만 그 길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가 보행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돈을 내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온도를 조절해 주지요. 그러나 일해서 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냥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농사를 짓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대가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업으로 인한 그린 페이먼트는 연간 7조 원이 넘는다고 하지요. 반면에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고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맛있게 하고 있는데 친구가 코를 푼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리내 껌을 씹는다거나 큰 소리로 전화를 한다거나 주위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피해, 손해를 끼친 거지. 그러나 미안하다고 돈을 주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은 담배를 핍니다. 근데 왜 필까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간접 흡연으로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간접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지지요. 심하면 폐암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이런 걸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도 사실 외부 불경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이 보행자의 호흡기 질환을 가져오는 것도 다 외부 불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도 외부 불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부동산의 가치도 사실은 외부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공원이나 호수와 같은 자연 경관이나 강남 파락군과 같은 학군에 의해서 야기될 수도 있지요. 예를 든다면 해당 부동산 인근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하다거나 학군 등이 좋다면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지. 그러나
그 지역의 수혜자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건 외부 경제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협오 시설들이 들어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그 대가를 지역 주민들이 받지 못했다면 이건 외부 불경제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외부 경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겁니다. 그러니 사회적 관점에선 늘어날수록 좋을 겁니다. 반면에 외부 불경제는 안 좋은 거다라는 느낌은 드시지요. 그러니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외부 경제는 장려하고 외부 불경제는 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도를 통해 외부 경제든 외부 불경제든 경제 이익을 주는 쪽으로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걸 정부에 의한 직접 규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에 어떤 금지나 의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물론 주로 법률이나 제도에 의한 방식이지요. 그러나 직접 규제는 그 효과는 확실할 수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히 이해한다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접근에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할 수 있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외부 효과 문제를 정부 개입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장 기능을 활용한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피구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경제적 유인? 어려우시면 우리는 돈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즉, 돈 되면 하고 돈 내라고 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안 하고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부 불경제는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외부 경제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식이지요. 이런 방식을 우린 시장의 원리를 활용한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를 통한 이해는 이미 제가 한번 올려놨었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엔 이걸 우린 보다 경제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